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다른 여자애들은 체육 시간에 조금씩 뛰어놀기도 하고 피구 같은 간단한 운동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저는 가만히 계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때가 많았어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몸이 아파와서 할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기 일쑤였죠. 운동을 안 하니 자연스레 몸은 허약해졌지만 그래도 20대 때는 젊음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몸을 유지시켜주고 지탱해 주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시간이 흘러 30대가 되고 나니 언젠가부터 온몸 구석구석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찾아 먹어보았지만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조금씩이나마 강도가 약한 운동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전문 강사에게 수업을 받으며 조심조심하며 운동을 했지만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이 작은 운동마저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명한 한의원을 알아내서 찾아가 침도 맞고 다른 치료도 해보았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다행히 주위에 허리로 고생하시다가 치료받고 나으신 분이 있어 물어보니 집에서 좀 멀지만 효과가 확실하다며 한 정형외과를 추천해 주어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정형외과는 의사도 친절했고 병원도 깔끔해서 사람이 많아 진료를 받기까지 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아는 분의 추천을 믿고 꾸준히 다니기로 하였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뼈가 약하니 일반 물리치료보다는 재활이 포함된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도수치료는 비용이 좀 비싸서 고민을 했지만 제 몸을 위해 지출하기로 하고 매일 도수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처음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서 제 담당 도수 치료사라고 말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이왕 한 달간 매일 치료받을 거면 이런 남자에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웃으며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어요. 도수치료사는 갑자기 저에게 가운 한 장을 주며 옷을 갈아입고 와야 한다고 했고 그 말이 은근히 야릇하게 들려 조금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말았어요. 속옷 위에 가운 하나를 걸친 채 밀폐된 공간에 그 남자와 있으니 심장박동은 조금 더 빨라지고 있었는데 도수치료사는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듯 무심하게 치료를 시작한다며 기계처럼 제 허리와 주변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손길이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허리에 집중 치료를 받으니 다친 부위가 아프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유가 좀 생겼는지 치료받을 때 도수치료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저는 은근히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봤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답게 꽤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 남자와 매일 1시간씩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을 하고 있었죠. 치료가 지속될수록 이 남자에게 더 빠져들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있지만 이 남자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 더 허리 치료를 받은 뒤 그 다음부터는 복부와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한 마사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보며 치료를 받는 데다가 손이 복부와 허벅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 저는 본의 아니게 치료 때마다 팬티가 젖기도 하였죠. 어느 때부터는 치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손이 아래 위로 깊숙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하며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남자가 치료를 위해 제 몸 위로 올라탔고 두 손으로 열심히 아랫배를 만지는데 뭔가 딱딱한 것이 제 아래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설마 하며 슬쩍 눈으로 아래를 보니 이 남자도 힘이 들어가 버렸고 제 몸에 닿았지만 제가 피하지 않는 것 같으니 노골적으로 계속 닿게 하며
저의 반응을 확인한 것이었죠. 남자는 몸을 빼지 않고 치료를 이어나갔고 그러던 중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눈을 감고 끄덕이며 제 의사를 전달했죠. 그 다음부터는 남자의 손길이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랫배를 마사지해주다가 은근슬쩍 더 아래로 내려와 마사지를 하기도 했고 어깨를 풀어준다며 뒤에서 안고 주위를 주무르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손을 아래로 향해 힘이 들어간 남자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길 하나하나를 거부하지 않고 느끼며 몸을 맡겼고 그렇게 치료 때마다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며 서로를 느끼고 있었죠. 어느새 도수치료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 남자는 더 과감해져 제가 느끼는 몸의 부위를 집중해서 마사지해 주었고 저는 그날 치료베드가 젖을 만큼 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저는 치료를 마치고 완전히 그 남자를 가지고 싶은 생각에 혼자 사는 저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짐승같이 달려들며 키스를 하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죠. 치료를 받는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짓을 하며 욕구를 쏟아냈고 그 남자도 치료하는 동안 저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대로 하며 저를 끝까지 흥분하게 만들어버렸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몇 번이나 쏟아내 버리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서로에게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게 들어갔을 때쯤 저는 문득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물어보니 아직 여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결국 이 남자와 몸만을 탐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아 조금 실망했지만 이렇게라도 이 남자와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했죠. 그렇게 우리는 수개월째 이 남자의 여자친구 몰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위험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남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집에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저를 잘 알고 있다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워낙 잘생기고 멋지고 직업이 도수치료사이다 보니 치료를 하다가 만나는 여자가 정말 많다면서 이번에도 저랑 만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였어요. 그래도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놓아줄 수 없어 알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남자와 만남을 이어나갔고 지금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언젠가 이 만남이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던 나는 어느 날 근처 식당에서 자주 보이는 한 여인에게 시선이 멈췄다. 그녀의 이름은 은옥. 긴 생머리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그녀는 4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고 생기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은옥은 근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그 식당 아줌마와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만 주고받으며 지내던 사이였다.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가 나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싱이란 사실을 알고부터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늦여름의 오후였다. 시원한 맥주 한 캔이 간절해 냉장고를 열어보았으나 거기에는 먹다 남은 생수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갈증을 참지 못하고 나는 근처 슈퍼로 향했다. 슈퍼로 가는 길에 그 식당을 지나치는데 간판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서는 두 여자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은옥과 식당 아줌마였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하고는 식당 문을 슬며시 두드렸다.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생각나서 왔는데 장사 마쳤나 봐요? 식당 아줌마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다. 그래요. 오늘은 날도 덥고 손님도 없어서 우리끼리 맥주 한잔하고 있었어. 그럼 나 먹을 맥주도 있나 모르겠네요? 농담조로 물으니 아줌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여자 둘이서 무슨 재미로 술 마시나 했는데 헌치한 김 사장이 와서 마셔주면 우리야 좋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은옥은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맥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은 미묘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를
자극해보기로 했다. 은옥 씨가 내가 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싫긴요. 오셔서 냉면 대신 맥주라도 시원하게 한잔하세요. 이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점점 더 유쾌해졌다. 식당 아줌마는 한참 웃고 떠들다가 문득 말했다. 동동주에 달백숙이 먹고 싶네. 뭐가 어렵나요? 나는 대답했다. 북한산까지 가면 되죠. 결국 우리는 택시를 타고 북한산으로 향했다. 탁 트인 산중턱의 한 식당에 도착하니 공기마저 시원하게 느껴졌다. 두 여자와 마주 앉아 있자니 들뜬 기분을 숨길 수 없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나는 동동주 한 사발로 목을 축이며 각각 경치를 바라보았다. 그때 식당 아줌마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난 후 아쉬운 얼굴로 말했다.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네. 언니, 무슨 말이에요? 은옥이 놀라며 물었다. 아줌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 둘이서 바람 좀 쐬고 와. 너나 가는 거 속으로 좋으면서 그러지? 언니는 무슨 말을? 김 사장님이 오해하겠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오해는요. 그런 거 안 할 테니 주문한 백숙만이라도 먹고 갑시다. 그래, 음식도 주문했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김 사장이랑 둘이서 먹고 와. 아줌마가 떠난 뒤 은옥과 나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잔을 기울였다. 그녀의 잔이 비어갈 때마다 나는 정성스럽게 동동주를 따라주었고 애써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도 하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 은옥 씨는 참 곱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분 중에는 은옥 씨, 미모 따라올 여자가 없잖아요. 호호, 왜 자꾸 비행기를 태우세요? 어질어질하네. 그녀도 나의 이런 배려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한 듯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옥은 2년 전 이혼을 했고 최근 이 동네로 이사와서 혼자 지낸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 풀어놓았다. 백숙이 나왔을 때쯤 우리는 이미 훨씬 더 가까워져 있었다. 은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혼자 지내보니 힘든 게 많네요. 그쵸. 저도 막상 이혼하고 나니 막막하더라고요. 여자한테는 남자가, 남자한테는 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겠지만요. 은옥 씨는 재혼 생각 없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은 좀, 당장은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심심할 때 만날 수 있는 친구 하나쯤 있으면 좋잖아요. 술 먹고 싶을 때 술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친구.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요즘 서로 바라는 것 없이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들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김 사장님은 재혼 생각 없으세요? 저도 당장은 생각 없는데 혹시 모르죠. 은옥 씨 같은 여자 만나면 재혼 생각이 날지도. 그리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북한산을 내려왔다. 은옥 씨, 술 기운도 좀 오르고 하니 술도 깰 겸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까요? 좋아요. 저녁 되니 바람도 선선하고 걷기 딱 좋겠네요. 산책길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 도중 은옥 씨는 슬며시 사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이혼하고 나니 외로움을 더 많이 느껴요 라고 내비쳤다. 그녀의 솔직한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은옥 씨,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가만히 내 손을 쥔 채 걷기 시작했다. 그 순간 속으로 이제 좀 더 가까워져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설렘이 밀려왔다. 걷던 중 은옥 씨가 말했다. 흥식 씨는 볼 때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요? 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흥식 씨가요?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자상하기까지 한데 왜 애인이 없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은옥 씨 같은 여자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셋, 나 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줄 거예요? 그럼요. 은옥 씨가 부르면 머슴처럼 달려가죠. 흥식 씨,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예요?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점점 유쾌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예쁘단 소리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괜히 설레는 거려. 이러다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질게요.
흥식 씨, 나 올해 44이에요. 은옥 씨는 연하남 어떻게 생각해요? 저야 없어서 못 만나죠. 호호호. 우리는 서로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따라 은옥 씨가 왜 그렇게 괜찮아 보였는지 모르겠다. 맑게 웃는 얼굴, 솔직한 대화, 그리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까지.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약 2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퇴원 후에도 몇 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죠. 다행히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고 병원비의 상당 부분은 보험사에서 충당되었기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재활치료에 집중하며 집안 살림을 대부분 도맡아 했습니다. 그때는 아내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 만큼 저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월말에는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네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아내가 저녁 9시가 넘어야 퇴근할 것 같다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저녁은 꼭 챙겨 먹으라며 살뜰히 챙기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저녁을 챙기고 집안일을 마무리한 후에는 넷플릭스에서 신작 미드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동창이 저녁 늦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제 아내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설마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카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런 적이 없던 아내라 불길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아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낯선 남자의 차에서 아내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퇴근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급히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휴대폰이 꺼진 줄도 몰랐다며 지금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들기 직전까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너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저와의 대화를 계속 피하려 했습니다. 누구냐고 집요하게 물었더니 그저 아는 사이라며 피곤하니 자야겠다고 애들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소가리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내에게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와 대화를 거부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직장 모임에서 알게 된 다른 지점의 직원과 친해졌고 술자리에서 눈이 맞아 불륜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이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아이들 문제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거 상태로 1년 가까이 지내다 이혼하고 도동산을 하다 은옥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7살 연상이었지만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은옥 씨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전 남편과 아이들 문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아이들을 위해 전 남편과 다시 살림을 합쳐야 할 것 같다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붙잡아도 소용없을 것 같아 그녀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녀가 다시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저 또한 포기할 수 없다며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이 큽니다. 현재 저는 돌싱이라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녀가 전 남편과 살림을 합치게 된다면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상황에 달려 있지 않고 선택에 달려 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유부녀입니다. 남편하고는 회사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게 되었고, 제가 나온 중학교 선배이자 큰 언니랑 친구 사이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언니가 저 좀 잘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남편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렇게 연락하고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6살 된 딸 하나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동양의 학교 선후배이다 보니 결혼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축하해주긴 하였지만 몇몇 친구들이 결혼식 직전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동네에서 다 알아주는 바람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사귀는 기간에 단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저를 속상하게 한 적도 없고, 만나본 결과로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제 친언니이고 바람둥이인 사람과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데 축하해주는 것을 봐서는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껏 살고 있는데 친구들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남편 차를 세차하다가 처음 보는 핸드폰을 발견하였습니다. 남편에게 핸드폰에 대해서 물어보니 회사 동료가 두고 내린 거라고 하길래 제가 챙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회사니까 제가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누구 핸드폰이 알기 위해 켜보았더니 몇 명의 여자와 연락하고 지내는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져온지 몰랐는지 태평하게 있다가 제가 그 핸드폰을 만지는 것을 보고 급하게 뺏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본 상태였고 남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여자친구들이고 이 폰은 학생 때부터 사용하던 번호라면서 회사 다니면서 폰을 2개 사용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주고받는 내용이 일반적인 친구 사이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진첩에는 다 벗은 채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니 찍은 날짜가 저와 결혼한 이후였습니다. 그런 사진이 수십 장이었고 여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벗고 찍은 여러 명의 여자들 중에 제 친언니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아빠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과 함께 평생 갚으면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을 잊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가끔씩 남편의 행동이 이상할 때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런 말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다 잃었던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심어주었고 약 3년이 지난 후에 2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의 유산도 있기에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조금만 배가 뭉쳐도 너무나 신경이 쓰였고 결국 육아휴직을 다 쓴 다음에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신을 한 이후로는 저는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남편도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일을 안 해서 돈을 못 벌어도 다소 집안일이 미흡해도 육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그만큼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남들처럼 안정적인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남편과의 잠자리는 아직도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출산 전에는 남편이 원할 때마다 두 눈을 꼭 감고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그때 남편 핸드폰에서 본 충격적인 사진들이 자꾸만 생각났고 육아에 지치다 보니 잠자리를 거부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까지 피곤하니까 정말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지쳐서 제가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정말 30% 정도 안 됩니다. 특히나 남편한테 다른 여자 향수 냄새라도 날 때면 정말 역겹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은 제가 컨디션이 좋아 보일 때마다 잠자리를 요구했고 그럴 때도 거부를 당하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부터는 저한테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는 남편이 혼자 방을 쓰고 저와 아이랑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래도 가족으로서는 어느 다른 가족들처럼 잘 지냈고 남편도 잠자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해주고 스스로 잘 해결하면서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남편 방으로 가서 같이 자자고 하였지만 괜찮다면서 무리할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했던 회사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 1년까지는 일하다가 막히면 물어보려 연락도 주고 그랬던 후배였기에 또 뭔가 일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배의 전화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회사에서는 다른 남자에게 끌려나가서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남편이 회사에 다른 유부녀와 바람을 폈고 남편을 끌고 나간 남자가 그 상대 배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소문이 다 펴졌고 남편도 많이 맞았는지 여기저기 상처도 나고 옷도 많이 찢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잘 알기에 바로 전화 걸어봤자 눈치를 채고 안 받을 것이 뻔하기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지방으로 일주일 넘게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러냐면서 출장 옷 가방을 준비해 놓겠다고 하자 급하게 가는 거라 집에 못 들릴 것 같다며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본인도 바람 피우다 걸려서 상대 배우자에게 맞고 다쳐서 집에 오기가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알았다면서 밥 잘 챙겨 먹고 조심히 다녀오라며 모르는 척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짐은 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남편은 출장이 끝났다며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미리 싸두었던 짐을 문 밖에 내버려 두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문 열라며 큰 소리를 쳤고 그날 회사 후배에게 받은 몇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니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바람은 아니라면서 그냥 몸이 너무 외로운 사람끼리 만난 거라며 하였습니다. 절대 사랑하거나 마음을 준 게 아니라며 바로 정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가방에 이혼 서류 있으니 도장 찍고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빠 없이 크는 아픔을 잘 알면서 이혼할 수 있겠냐며 역으로 저를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겠다고 하자 딸 이름을 큰 소리 부르며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자고 하는데 딸 생각은 괜찮냐고 물으며 딸을 울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였기에 저보고 유책 배우자라며 절대 위자료 및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잘못했다는 반성과 사과도 없이 저런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더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 몰래 그들의 아지트 겸해서 살림도 차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역시 바람은 평생 못 끝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